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썰 UCC 방송의 박근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요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이 방송은 미리 목요일날 촬영을 하고 있는 방송인데요. 오늘 낮에 부산 조교사 협회장으로 새로 선출이 돼서 이제 취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3조 오문식 조교사님이 다시 부산의 새로운 협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김창욱 조교사님이 협회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고서 이제 나가셨고, 그 뒤에 좀 공백이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4조 임금만 조교사가 잠깐 회장직을 임시로 맡고 계시다가 이번에 다시 얼마 전에 이제 자체 내에서 투표를 결정해서 새로 오문식 조교사님이 협회장으로 선출이 돼서 취임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취임식을 하셨고 이제 협회장님이 되신 만큼 부산경마 발전에 있어서 더욱더 힘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한국경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애착과 관심,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 주시라 믿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는데 먼저 오늘 일요일 경마에 있어서 승부 경주를 제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가 상당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경주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가 많았는데 분석을 하면서 이거 하나만 딱 믿고 갈 중심이 뭐냐, 이 오늘의 경주에 있어서는 기술을 믿고서 오늘은 승부를 봐야겠다.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기수의 자질이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기술을 믿고서 오늘은 승부 경주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승부 경주 조금 빨리 잡아봤는데요. 전반부 1경주와 중반부 3경주, 4경주에서 오늘 한번 승부처를 잡았고, 기술을 믿고 기술을 잡고서 한번 승부 경주인 만큼 한번 그쪽에서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적중도 만들어낼 자신 있고 많은 당부, 많은 호흡 부탁드리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12마리가 나왔고요. 우선 이번 경주에서는 안쪽에 있는 비카오프, 다음에 4번 오픈 챔피언,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역시나 인기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비카오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두 번이었죠. 1월달과 2월달에 제가 두 번을 노렸었던 마필인데, 처음에 1월 15일 경주에서는 안장이 앞으로 밀리면서 경주력이 나와주질 못했고, 지난 2월 17일 경주에서는 약간 다소 레이스가 꼬이면서 역시 4등이었죠. 3등에 머무는 그런 조금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이번에 있어서 울줄리 조교사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훈련을 한 것 같아요. 외산 사군 뿌듯, 사군이죠. 국산 사군 메이플 클래식, 이런 마필들과 경합을 하는 데 있어서 마필이 근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탄력도 올라오고 걸음도 올라오고, 게다가 번호가 2번 게이트라면은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선행 내지 선입을 풀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카오프도 좀 봐줘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오픈 챔피언. 오픈 챔피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안쪽 게이트 2점을 살려서 사토시 기수가 기습 선행을 가서 마지막 끝까지 걸음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우승을 차지했죠. 마필이 물론 선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필이 그것도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마필이 확실히 조교가 올라와서인지 이제 그런 상태가 나왔는데, 확실히 올라와 있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 경주 이후에도 조교 관찰에 있어서 꾸준히 관찰해 보니 마필의 상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뛴 게 결코 우연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이 두 마리 마필이 있는데, 반면에 조금 이 마필에 비해서 좀 인기를 덜 받는 마필이 있습니다. 여러 마리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의 저는 기술을 한번 믿어보고 한번 승부를 본 겁니다. 이 기수가 제가 이제 예상을 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이 기수를 놓고서 저도 이제 뭐 추천드린 마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마다 거의 뭐 적중과 연결이 많이 된, 어떻게 보면 저하고도 그런 뭐 궁합이라면 궁합,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맞는 그런 기수이고, 상당히 열심히 잘 타주는 뭐 능력 있는 기술 있는 그런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수를 중심에서 두고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비카오프와 오픈 챔피언은 좋다. 하지만 믿는 기수, 능력 있는 기수, 약간 비인기마의 능력 있는 기수를 놓고서 승부를 보는 부산의 1경주입니다. 네, 2경주입니다. 국내에서 5등급 1300m 12마리가 나왔고요. 우선 이번 경주에서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 많이 있습니다. 5번 체키필라, 8번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는 지난 데뷔전에서 기습적으로 선행을 가면서 또 우승을 이끌어내 주었고, 최시대 기수가 15조의 마필을 타고서 전에도 한번 그러죠. 테이크 포밀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마필을 타고서도 데뷔전에서 선행을 가서 깜짝 우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그만큼 이 하이퍼루프가 기본적인 혈통 구성이 참 좋더라고요. 이 마필을 보면은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부드럽고 발놀림이 좋고 상당히 좋아요. 마필의 걸음이 뻣뻣하면은 이 마필의 경주마로서 활동을 하지 오래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도 이 탄력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운동신경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필도 똑같아요. 부드러운 이 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운동신경이 좋아서 다리에 그런 질병도 안 생기고 오래오래 잔병치레를 하지 않고서 경주마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하이퍼루프라는 마필이 그런 체형적인 면과 타고난 유연성, 부드러움 이런 게 참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난번에 우승을 해서인지 마필이 뛰고 나서 걸음이 더 좋아지고 있다. 더 폭발적으로 힘이 차고 있다는 거죠. 계속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밖에 뛰지 않은 그런 마필이라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지난번에 강호드림이란 마필한테 어이없게 좀 당했지만 제키필라가 이 마필도 물론 이제 딱 2번밖에 뛰지 않은 신마예요. 지난 2월 3일날 경주에서는 뭐 신영명이 또 지난주에도 우승을 했었고 또 그 경주에서도 적중을 했었고 2월 3일날 제키필라 신영명 이 경주에서도 저도 뭐 반주력으로 뭐 16배, 18배 이 정도의 배당이었죠. 이거를 적중시켜드렸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참 강호드림한테 어이없게 당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제키필라가 이 강호드림이라는 마필도 센 말이 아닌데 이 강호드림이라는 마필한테 졌다라는 것은 약간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조심히 이렇게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하이퍼루프의 이 상승세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승분전이긴 하지만은 타고난 혈통과 타고난 체형, 유연성 이런 점에서 저는 좀 더 점수를 주고 싶다. 그래서 하이퍼루프를 좀 더 좋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두 마리 마필하고 이제 다른 이제 여러 마리 마필인데 뭐 하이스펙, 뭐 스위트와이 최강연력, 뭐 많이 좀 더 보자면 라파 축제 백만돌이 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한 내가 5마리, 6마리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일단 하이퍼루프와 제키필라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고 그 뒤에 만약에 제키필라가 지난번처럼 또 단점을 드러낸다라면은 그 대안의 마필을 한 마리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5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저는 추천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이 경주에서는 하이퍼루프를 저는 중심에 놓고 붙어보겠다. 그리고 제키필라의 대안마도 한 마리를 붙여서 가면서 조금 압축을 해보는 두수가 많으니까는 좀 압축해서 가는 이 경주로 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600m 11마리의 경주가 되겠고요. 우선 이번 경주에서는 역시 제가 이제 승부 경주를 잡았는데 그 이유가 기술, 능력 있는 기술, 실력 있는 기술을 믿고 잡았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마필의 자질도 충분히 있고요. 있는 만큼
그 마필의 자질을 기수가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를 또 중반부 승부처를 잡았고요. 우선 안쪽에 있는 스파딜팔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지난 2월 5일 날에는 참 잘 뛰어졌어요. 1월 13일 날. 그 다음에 2월 19일, 3월 5일 날은 조금 경기력이 나와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보면은 앞다리에 양전 구절 만석 증식성 활막염. 이름이 좀 어렵죠? 원래 병명이라는 게 의학 용어가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이 병명이 뭐냐? 쉽게 말하면 그냥 관절염이에요. 관절염. 관절염이 왜 생기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 과부하가 걸리면 운동이 무리하게 운동을 실시하게 되면은 관절염이 생긴다는 거죠. 양절 구절이라는 것은 이 말의 앞다리에 보면 이 굽이 있고 굽 위에 바로 이제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손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구절 위 부분이 동그랗게 생겨서 그게 동그랗게 생겼다. 그래서 관절 해갖고 구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앞다리 구절인데 그 구절 부분에 뼈가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충격을 받으니까는 관절염이 생긴 건데 그래서 이제 계속 조교를 실시를 못하다가 지난 1월 13일과 2월 5일까지는 상태가 좋아서 조금 경기력이 나와줬는데 그 이후에는 조교가 조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조교를 보니까는 중간중간에 조교를 쉬었다 반복다 하면서 수영만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는 수영만 8바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구절에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절에 자신이 없으니까는 실제 주로에서 달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대신에 구절에 무리가 안 가는 수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도 많은 병원에서 수영 운동을 물리치료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죠. 왜냐? 특히 관절염 이런 쪽에 환자들을요.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이용해서 땅에 딛지 않으니까는 그럼 운동이 된다는 겁니다. 재활 치료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스파딜파리는 물론 사토시 기수지만은 마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한번 의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필이 있고 반면에 제가 이제 노리는 마필이 이번에 적정 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거리가 1400, 1600, 1800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정 거리라는 겁니다. 이 마필한테 진짜 적정 거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수가 마방에서 분명히 얘가 됐을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 마필은 여기가 딱 적정 거리다. 네가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에서 취입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앞팻말과 거리를 좁혀서 4코너 라스트에 한 발을 써야 된다. 이런 작전 지시가 분명히 갈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레이스를 보면은 약간은 좀 약한 편성이에요. 그쵸? 또 빠른 마필들이 특별히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 투수도 크게 마지막 경기 보면은 14마리까지도 나오는데 11마리 정도라면은 이 마필이 충분히 이 취입의 타이밍을 잡아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수가 그렇게 멍청하거나 그런 생각 없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믿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0번 메이플 클래식, 11번 자유대로가 있는데 자유대로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24일 경주에서 제가 주력으로 한방 때려들었던 마필이죠. 무한열정과 불꽃놀이의 최저 깜빡이를 저는 무시를 하고서 자유대로와 무한열정을 추천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만큼 이때 당시에도 자유대로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과 자신으로 평일부터 풀어드렸던 만큼 제가 정확히 잡아드렸고요. 제가 분석글 올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부터 저는 꾸준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마필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자유대로도 좋기는 한데 자유대로가 솔직히 보면은 지난해 경기에서 보면 제가 잘 떼주긴 했는데 조금 기복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의심을 해야 되겠고 반면 메이플 클래식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마필이 많이 끌러 올라왔고 상태가 지난번에 굉장히 잘 됐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마필이 이번에 근데 승분전이라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노림수
믿는 기수, 적정거리 출전한 그 마필을 중심에 두고서 한번 붙어보는 부산의 3경주로 하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400m 12마리가 나왔고요. 역시 일요일날 준비한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한 마리만 오픈드리겠습니다. 한 마리만 오픈드리는데 역시 이것도 믿는 기수, 믿는 마방이죠. 예, 3번 리미트리스 윈입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1번 기가스피드하고 3번 리미트리스 윈이 30주 마필로서 같이 출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마방에서도 이 기가스피드가 더 좋은 마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주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보니까는 기가스피드란 마필의 단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뛰면 뛸수록 마방에서도 이제는 기가스피드가 이렇게 센 말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리미트리스 윈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평가가 됐었죠. 왜냐, 다른 좋은 마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는 리미트리스 윈까지는 조금 눈이 갈 여력이 없었죠. 근데 지난번에 이성재 기수가 이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끌어냈다는 거죠. 물론 그만큼 마방에서 훈련과 조교 관리와 사양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지, 이런 좋은 결과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물론 기수도 잘 타줘야 되지만은. 그러면서 이 리미트리스 윈이 부담적인 측면에서 조금 늘어났지만은, 게다가 게이트 조건과 또 조성권 기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기술도 좋고 잘 타는 기수고, 부산에 또 기술로 따지냐면 뭐 손가락 꼽을 정도, 1, 2등에 꼽을 정도로 그런 기수기 때문에 리미트리스 윈을 놓고 가는데, 반면에 숨겨진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이 역시 그 마필도 사연이 나와주고 있어요. 기수도 기수지만은 지난번에 본의 아니게 기수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는 진짜 엉망으로 탔어요. 개판으로. 진짜 조교사나 마주가 봤으면은 그 끝나고 나서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너무 못탔기 때문에. 개판으로. 마필의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기수가 잘못해서 크게 실수를 했다라는 거죠. 일부러 그런 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런 건 아닌데 기수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만회하고자 재기승을 한다면은 노려야죠. 노릴 타이밍이 됩니다. 분명히 마필의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이제 지난 실수를 알고서 두 번 다시는 안 하겠다는 거죠. 마필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방도 믿을 수 있는 마방이고 기수까지도 보강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이 리미트리스 윈과 한번 붙여서 주력으로 배당도 좀 나와줄 것 같고요. 한번 주력으로 강하게 한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끝까지 흔들림 없이 밀어붙여서 적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호나 3등급 1200m 12마리가 나왔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정말 세죠. 레이스가 장난이 아니죠. 금요일에도 1000m에서 가장 그 센 레이스가 있었죠. 이렇게 빠른 레이스가 있었는데 그런 레이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7번 드롭더 비트, 샌디에고 마린, 아메락스 패션, 모닝코리아, 펄린, 뭐 안쪽에 더그랜드. 쟁쟁합니다. 지난번에 2월 19일 날 드롭더 비트가 2등을 할 때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레이트송을 놓고서 중심에 놓고서 공략을 했습니다. 그레이트송, 드롭더 비트 이렇게요. 그리고 메이저 챔프 팜파스팜. 제 마번에 아실 거예요.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제 마번에 1, 2, 3, 4등이 그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는 이 드롭더 비트가 약간 좀 초반에 무리를 하면서 라스트에 무너졌고, 반대로 그레이트송이 그 빠른 레이스 속에서 그 뒤에서 잘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썼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뭐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봅니다. 그냥 드롭더 비트가 거의 앞에 가서 꽂을 분위기 같아요. 마필이 또 올라와 있고
다실바보사는 사토시 기수의 그 제갈 물림이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사토시 기수의 기술들, 이 제갈 물림, 라스트의 추입력 이걸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난번에 다실바 기수가 뭐 이 정도 보여줬다라면은 이번에 사토시 기수라면은 사토시 기수가 또 계속 지난번에도 한번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겠다. 중심은 드롭 더 비트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후착에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샌디에고 마린, 아메락스 패션, 모니 코리아, 펄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2월 9일이죠. 10월 9일날 2,000 기수가 외곽 게이트를 받았는데 밖에서 고조하다가 조금 좋지 않은 경주가 나왔죠. 그리고 지난 1월 21일날 이때도 안쪽 게이트 2점을 살려서 홀랜드 기수가 잘 타줘서 우승을 이끌어냈고 이때 당시에도 저도 뭐 더그랜더와 함께 뭐 반주력으로 뭐 적중을 하긴 했지만 이 펄린이 이번에 부중이 다소 빠지긴 했지만은 게이트가 밀린 점에서는 좀 다소 불리하지 않을까. 이 1200m라는 게 이 정도의 상위군의 마필들한테는 거의 뭐 1000m나 다름없는 경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번 펄린한테는 게이트가 상당히 밀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안쪽에 뭐 샌디에고 마리는 아메락스 패션 이런 마필들이 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겠다. 그래서 후착에서는 조금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데 조금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하겠고요. 대신에 7번 드롭 더 비트는 중심이다. 후차권에서 압축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6경주입니다. 1등급 2200m 네, 챔피언십 시리즈로서 14마리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14마리 경주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번 경주 역시 정말 쟁쟁합니다. 뭐 한 마리 한 마리 뭐 불러드리자면은 뭐 부활의 반석, 미즈마고, 골리 한 마리, 동방대로, 챔프라인, 석세스 스토리, 뭐 골드블루. 정말 쟁쟁하죠. 이 석세스 스토리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물론 가장 여기서 인기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는 57.5였는데 2.5kg가 늘어서 60kg가 됐죠. 1월 22일 날 정도윤 기수가 타고서 앞선에 곱게 갔는데 뭐 아무것도 누가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너졌다는 거죠. 저도 이때 당시에 정말 상당히 많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이 정도윤 기수가 저도 뭐 나오기 전까지 개인적으로는 뭐 선후배로서 뭐 참 좋고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기수인데 이 말 타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데뷔한 뭐 이효식 기수나 최은경 기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였죠. 저도 이제 뭐 반주력으로 뭐 잡긴 했지만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글로리 알파하고 이 정도윤 기수가 탔죠. 글로리 알파하고 자이언트 홀드를 조성건 기수가 탔는데 그 전전 경주에서는 글로리 알파가 자이언트 홀드를 그때는 조인건 기수가 탔죠. 3과 3마리 반. 네. 그만큼 마필을 이겼던 마필이었어요. 글로리 알파가 자이언트 홀드를 3마신 반을 이겼던 경주였어요. 그때가 부담준정도 더 많았는데 반면에 지난주 경주에서는 부담준정이 빠졌는데 글로리 알파가 자이언트 홀드한테 2마신 반을 졌어요. 2마신 반을. 부담준정이 빠져 높을 때 3마신 반을 이겼단 말이 부담준정이 빠졌는데 어떻게 2마신 반을 졌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수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기승술이죠. 말 타는 기수에 따라서 마필의 능력이 가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탔느냐에 따라서 그 마필의 능력을 더 끌어낼 수가 있고 더 죽일 수가 있고 똑같아요. 조교사도 어느 마방을 갖느냐에 따라서 관리와 조교에 따라서 더 끌어낼 수가 있고 더 죽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마주들이 마방을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이 마방은 이런 부분을 잘한다. 이 마방은 이런 부분을 잘한다. 이 마방은 또 이런 부분을 잘한다. 이런 부분에서 마주와 조교사 사이에 서로 맞는 그런 마방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 석세스 스토리가 아주 그냥 대차죠. 팔마신. 아주 보기 좋게 돌았습니다. 직전에 꼴등을 했는데 기수가 바뀌어서 대차로 돌아왔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해석은 제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경마 팬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적당히 알아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뭐 더 이상 길게 뭐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일단 석세스 스토리는 분명히 중심이 될 말은 분명한데 부담적인 측면이 조금 걸리겠다, 마음에 걸리고, 반면에 챔프라인이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라요. 계속 최근에 3연승을 하고서 올라왔는데 지난 마지막 2월 12일 날 경주에서 이때 부활의 반석을 1마신 반 이기면서 이때 또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때 당시에는 마지막 승부 경주로서 단통 쌍복으로 그냥 아주 단통으로 아주 그냥 적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챔프라인의 상승세는 무시 못한다. 근데 부담 중량이 조금 늘어났어요. 계속 50일 달다가 지금 한 5kg가 늘었는데 56kg죠. 게다가 사토시 기수의 그 라스트 제갈물림 취입이라면은 그래도 부담 중량이 늘어났지만은 믿을 수 있겠다. 왜냐? 작년 8월 6일 날 보면은 54kg를 달고서 뭐 2등급이지만은 1900m에서 우승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필의 기본적인 자질에서는 56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에 안쪽에 있는 6번마 동방대로 이 마필도 역시 많은 인기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시 이 마필이 부담 중량이 갑자기 대폭 늘었죠. 57kg를 달고서 52 달다가 그랑프리 때 57 달고서 무너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인 자질은 분명히 좋은 말이에요. 어찌된 이유인지 마방에서 조금 기복을 보이는데 이런 마필들이 기복을 보이면 안 되죠. 능력이 있는 마필들은 능력대로 제대로 또 뽑아줘야 되는 만큼 또 기복을 보여주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실망을 하기 때문에 동방대로도 이번에도 뭐 부담량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은 기복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복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믿는 반면에 오히려 이 석세스 스토리나 동방대로 뭐 챔프라인 다음에 뭐 안쪽에 있는 3번 부활의 반석도 있는데 그래도 중심은 조금 저는 석세스 스토리나 챔프라인 쪽으로 가고 싶어요. 동방대로가 워낙에 조금 기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복을 보이는 마필을 중심에 듣고 가기는 조금 어렵다 보이기 때문에 석세스 스토리 같은 경우는 기복을 보이긴 했지만은 유현명 기수가 다시 그걸 살려냈죠. 이 마필이 또 한번 이런 근성이나 컨디션이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또 이어져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석세스 스토리의 그런 살아난 그런 부분은 당분간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에 저는 석세스 스토리와 챔프라인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부활의 반석과 동방대로 이런 마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골리앗 마린이 있는데 이 마필이 이제 최장거리인데 진짜 오랜만에 보는 2200m 최장거리인데 골리앗 마린의 이 추임력은 상당히 좋아요. 진짜 예전에는 뭐 앞에 가서도 띄워주고 뭐 최근에는 뭐 뒤에서 뭐 추입을 보여주는 완전 추임력으로 바뀌었는데 이 골리앗 마린이 2200에서라면은 만약에 복병으로서 추입의 진수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심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은 챔프라인과 석세스 스토리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보고 이 마필이 좀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취입으로 복병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말은 5번마 골리앗 마린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뭐 중간중간에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앞으로도 뭐 또 계속 보강해서 좋은 내용,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